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내용이 뭐냐? 2050년까지 미국 원전 설비 용량을 400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현재가 얼마냐? 100기가와트요. 4배를 늘리는 거죠. 대형 원전 1기가 1기가와트 정도니까 300기를 새로 지어야 해요. 1기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7조에서 12조 원 정도예요. 그럼 300기면 3천조 원입니다. 지금부터 2050년까지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이 미국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한국이 이 시장을 독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뜨거운 화제예요. 한국과 일본의 대미투자 펀드 1천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될 거라고 하거든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실질적 우선권을 줬어요. 구속력 있는 합의를 문서로 명문화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도 한국 측이 추천하는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우선권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급할까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잡아먹어요.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하잖아요. 반도체 공장, 전기차 공장, 5년 뒤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까지 전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노후 발전소 교체 시기까지 겹쳤어요. 미국이 지금 전력 부족 위기에 처한 겁니다. 태양광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트럼프가 태양광 인허가를 중단시키고 보조금도 끊었거든요. 원전밖에 답이 없는 거죠. 2030년까지 최소 10개 대형 원전이 착공될 예정이에요. 건설비만 100조 원 이상입니다. 2030년이면 5년 뒤에요. 굉장히 가까운 미래죠. 과거 2000년대 중동붐 기억나세요? 그때 원전 플랜트 기업들이 5년 동안 수천 % 급등했어요. 대형 건설사들이 코스닥 작전주처럼 1000%, 3000% 올랐던 시기죠. 지금 그 사이클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큰 규모로요. 미국 원전 시장이 얼마나 큰지, 왜 한국이 독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왜 미국이 이렇게 원전에 올인하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들이 어디서 돌아갈까요? 데이터 센터예요. 엄청나게 큰 건물에 서버가 수만 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서버들이 얼마나 전력을 잡아먹냐? 상상을 초월해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만큼 소비해요. 문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든 빅테크가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도 전력을 엄청 먹어요. H100 한 대가 700W예요. 서버 하나에 8개씩 들어가니까 5.6kW죠. 데이터 센터 하나에 서버가 몇 대나 들어갈까요? 수만 대예요.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반도체 공장은 어떨까요? 더 심해요. 반도체는 전력 집약적 산업이에요. 클린룸 유지하는데도 전력이 엄청 들고 장비 돌리는데도 전력이 필요하고 삼성전자 평택 공장 하나가 중소도시 전력을 다 써요. 트럼프가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하잖아요. TSMC, 삼성전자 모두 미국에 공장 짓고 있어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거죠. 전기차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만드는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5년 뒤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이 들어설 거예요.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시작하잖아요. 로봇도 전자제품이니까 조립 공장에서 전력을 많이 써요.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어요. 그동안 중국에 맡겼던 제조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거죠. 애플도 미국에서 아이폰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전력이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노후 발전소 문제도 있어요. 미국 발전소 상당수가 50년 이상 됐어요.
교체 시기가 온 거죠. 그럼 태양광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요? 안 돼요.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요. 밤에는 발전이 안 되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해요. 전력이 끊기면 큰일 나는 거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에요. 원전만이 답입니다. 트럼프는 태양광을 싫어해요. 인허가를 중단시켰고 보조금도 끊었어요. 이전 태양광 발전소들이 발전 단가를 20%씩 올리고 있어요. 보조금 없으니까 손해를 못 보는 거죠. 결국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 아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에요.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800억 달러, 우리 돈 110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맺었어요.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가져가고 수익도 공유하기로 했어요. SMR 소형 모듈 원전과 우라늄 농축 공장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이 왜 이 시장을 독식하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 펀드를 내야 해요. 얼마나 내야 하냐?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조 원이에요. 트럼프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거죠. 투자 펀드 내면 관세 낮춰줄게. 이런 식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어요. 우선적으로 원전 건설에 활용하겠다. 일본 투자금 55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원전 건설에 들어가요. 한국 투자금 200억 달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분산되는데 에너지 부분에 원전이 포함되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 우선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한국 정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전 협력을 명문화했어요. 구속력 있는 합의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문서로 썼다는 거죠. 내용이 뭐냐? 첫째, 원전 사업에서 가능한 한 한국 업체를 선정한다. 둘째, 한국 측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치한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원전 건설의 총책임자예요. 설계부터 시공, 품질 관리, 인력 배치,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 당연히 한국 기업들을 우선 선정하겠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우선권인지 아시겠어요? 일본은 어떻냐고요? 일본도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한국만큼 우선권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탈원전을 가장 빠르게 진행한 나라예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2011년에 쓰나미로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그 이후 일본이 전 세계 탈원전의 트리거가 됐어요. 일본 자체적으로 원전을 거의 다 멈췄죠. 그러다 보니 일본의 원전 생태계가 거의 붕괴됐어요. 기술력도 떨어지고 경험도 없어지고.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자체 원전 기술을 개발했어요. 원래는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사왔는데 한국형 원전으로 독자 개발한 거죠. 그 30년에서 40년 동안 계속 원전을 지었어요. 국내에도 짓고 아랍에미리트에도 수출했고 전 세계가 탈원전하는 동안에도 한국은 원전을 지었어요. 결과가 뭐냐? 지금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프랑스, 일본 전통적으로 원전 강국이었던 나라들이 20년 동안 탈원전하면서 기술력이 퇴보했어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1위가 된 거죠. 시공 경험도 풍부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기를 한국이 다 지었거든요. 예정보다 빨리 완공했고 예산도 안 넘겼어요. 품질도 뛰어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인 거예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 경험도 풍부하고 동맹국이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우선권을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급등주 검색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량, 외국인 매매, 기관 동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드려요. 세 번째, 대장주 종목 바뀝니다. 앞으로 대장주가 뭔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드려요.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번째, 테마주 정보예요. 지금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동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단타 종목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무료 특별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참여 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합니다. 급등주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대장주 정보 주세요. 실시간 단타 종목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무료 정보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 그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볼까요? 2000년대에 중동붐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동 국가들이 석유로 돈을 엄청 벌었죠. 사우디 아람코 같은 회사들이요. 돈이 많아지니까 뭘 했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빌딩 플랜트 원전 중동 전역에서 공사가 벌어진 거죠. 한국 기업들이 중동으로 몰려갔어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원전도 많이 지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대표적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전 기자재 기업들만 오른 게 아니에요. 건설사들까지 5년 이상 수천 % 급등했어요. 대형 건설사들이 코스닥 작전주처럼 움직였어요. 1000%, 3000% 이런 상승세가 5년 동안 이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고수익 프로젝트가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원전은 마진이 높아요. 일반 건축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거든요. 플랜트 EPC 설계 조달 시공은 더 높아요.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까지 하니까요. 한국 건설사들이 그때 설계 능력을 키웠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설계는 외국 회사가 하고 한국 건설사는 시공만 했어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서 설계까지 한국이 하게 된 거죠. 설계를 하면 수익이 훨씬 높아져요. 마진율이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때 주가가 폭등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왜 더 크냐? 규모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중동붐 때는 중동 지역만이었어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몇 개 국가였죠. 지금은 미국 전역이에요.
세계 최대 경제대국에서 원전을 300기 짓는 거예요. 중국, 유럽, 중동도 원전을 짓고 있어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죠.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원전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규모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중동 붐은 5년에서 10년 정도였어요. 지금은 2050년까지 30년 가까이 이어질 거예요. 투자 사이클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겁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AI 반도체 기업들이 폭등했죠. 엔비디아, SK하이닉스. 그런데 인프라 기업들은 아직 제대로 실적을 못 냈어요. 변압기 같은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졌지만 대부분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예요. 원전 시공, EPC, 기자재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는 건 앞으로 시작이에요. 미국에서 수천조 원 규모 AI 에너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거죠. 지금부터 실적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지금도 올랐지만 앞으로 5년은 더 오를 거예요.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평가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만큼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의 목표가 뭐냐? 2030년 연간 매출 40조 원, 영업이익률 8% 달성이에요.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3%에서 4% 정도예요. 2배로 올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원전 같은 고수익 프로젝트가 앞으로 본격화되기 때문이에요. 현대건설은 국내 원전 시공 1위 기업이에요. 국내에서 지어지는 원전 대부분을 현대건설이 맡아요. 그 경험이 가장 풍부한 거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설계는 외국 회사가 하고 시공만 했어요. 지금은 설계까지 현대건설이 해요. EPC 전체를 맡는 거죠. 설계를 하면 수익성이 훨씬 높아져요. 원전 수주할 때 협상력도 높아지고요. 현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냐. 불가리아 원전 프로젝트 지분율 50%예요.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요.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건설 계약도 체결했어요. 한국 기업 중에서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을 처음 맡은 거예요. 선두주자인 거죠. 앞으로 미국에서 10개, 20개씩 원전 프로젝트가 나올 텐데 현대건설이 상당 부분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비교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대장주예요. 원자로 터빈 발전기 핵심 기자재를 만들어요. 시가총액이 50조 원이에요. 이미 엄청나게 올랐죠. 앞으로 5년 더 오를 수 있어요.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현대건설은 시가총액이 8조 원밖에 안 돼요. 현대건설도 원전에서 대규모 실적을 거둘 텐데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원전 프로젝트 수혜를 받는데 시총은 6분의 1 수준이에요.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현대건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매출도 커지고 그럼 주가도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도 있어요. 원전 건설은 기간이 길어요.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공기가 연장되고 비용이 초과될 수 있어요. 환율 변동도 리스크예요. 미국 프로젝트는 달러로 계약하는데 환율이 급변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죠. 하지만 국내의 원전 시공사, 미국 프로젝트 계약, EPC 역량 보유,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이런 요소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태웅입니다. 태웅은 단조산업 전문 기업이에요. 단조가 뭐냐? 쇳물을 틀에 부어서 굳히는 게 주조예요. 단조는 무거운 걸로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왜 두들겨 팰까요? 강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주조는 내부에 기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약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단조는 두들겨 패면서 기포를 다 없애요. 조직이 치밀해지는 거죠. 강도가 주조보다 훨씬 높아요.
같은 무게로도 더 강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원전에서 단조가 왜 중요하냐? 안전성 때문이에요. 원전은 고압, 고온에서 작동해요. 원자로 내부가 300도 이상 수백 기압이에요. 부품이 조금이라도 약하면 균열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전 핵심 부품은 전부 단조로 만들어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터빈 로터 모두 단조 부품이에요. 태웅의 강점은 뭐냐? 세계 최대급 단조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단조 프레스가 뭐냐? 쇳덩이를 눌러서 성형하는 거대한 기계예요. 태웅은 1만 5천 톤급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대형 프레스죠. 이게 왜 중요하냐? 원전 부품은 크고 무거워요. 수십 톤씩 나가거든요. 작은 프레스로는 못 만들어요. 대형 프레스가 필수적인 거죠. 태웅은 이미 원자력 발전 부문에 단조 부품 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원전에 납품한 경험이 있고 품질도 검증됐어요. 차세대 원전인 SMR에도 대응하고 있어요. SMR이 뭐냐?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공장에서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건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고요. 미국이 SMR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SMR 개발 중이거든요. 태웅이 SMR 핵심 소재 단조 기술까지 확보했어요. 대형 원전과 SMR 둘 다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미국에서 원전이 300기 지어지면 단조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원전 한 기당 수천 개의 단조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태웅이 세계 최대급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도 검증됐으니까 수주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원전 부품은 인증이 까다로워요. 미국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경쟁사들도 있어요. 일본, 프랑스 기업들도 단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단조 프레스 가동률이 수익성을 좌우해요. 원전 수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실적이 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세계 최대급 프레스 보유, 원전 부품 제조 경험, SMR 기술 확보 이런 요소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자, 오늘 미국 원전 시장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